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3월 30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내 최저 수준인 35만 9천 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35만 건을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으나 수정된 지난주 청구 건수 36만 4천 건 대비 5천 건 감소한 수준이며 지난 2008년 중선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고용지표를 중심으로 최근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유럽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 경제 간의 탈동조 현상이 올해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상당수 신흥국의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여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조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지난주 조지 워싱턴대 강연에서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극도로 느리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된 미국의 3월 실업률 발표를 통해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는 미국과 유로존의 고용지표 추이입니다. 오렌지색 선은 유로존의 실업률이며 짙은 갈색은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지난 2008-2009 세금융위기 당시 두 국가 모두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은 견고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2011년부터 또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지표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6시에 발표되며 지난달 10.7% 대비 0.1%포인트 늘어난 10.8%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실업률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스페인 경제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스페인 언론들은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었으며 유럽연합은 이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스페인이 연말까지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앞장서서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 준비서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 주말 스페인 정부의 긴축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우려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 이어 또다시 상승하였으며 이탈리아 국채금리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스페인 구제금융이 단지 소문에 그치더라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모기지 대출을 시행하고 있는 일부 민간은행들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8.5%에 달했던 재정 적자를 올해는 5.3%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마이너스 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가 긴축과 부동산 문제까지 더해져 당분간 시장의 스페인발 우려가 증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구제금융기구 증액이 합의에 이르렀으며 그 규모가 약 8천억 유로 수준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마리아 팩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 합의된 수치는 8천억 유로가 조금 넘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외부에서 유로존에 요구해왔던 1조 달러의 증액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금융시장과 유로존 이외의 지역 파트너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차트는 FXCM 유로달러 60분봉 차트입니다. 어제 장중 반등세를 보였던 유로달러는 오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앞두고 1.330과 1.337 사이에서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캐나다의 1월 국내 총생산이 발표됩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이며 전월 대비 월간 GDP 상승률이 집계됩니다. 발표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 캐나다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45분에는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 중국과 유럽의 PMI 지수는 기준치인 50을 연속적으로 하회하며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를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밤 10시 55분에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부문에 대한 경기 선행지표 역할을 하며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미국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4월 1일 오전 10시에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HSBC가 집계한 중국의 제조업 PMI 잠정치가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시장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오전 11시 30분에는 HSBC의 제조업 PMI 지수 수정치도 발표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50분에는 일본의 단칸 지수가 발표됩니다. 일본 국내의 수요 및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 발표치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일본 엔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영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PMI 지수가 기준선인 50 이하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등을 예상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후 6시에는 유로존의 2월 실업률이 발표됩니다. 최근 2년 사이 미국과 유로존의 실업률 추이는 정반대 방향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발표될 유로존의 실업률 또한 미국과 유럽 경제 사이의 탈동조화 가능성을 가늠하기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밤 11시에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하는 자료로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표이며 기업의 경기 현황을 반영하는 경기 선행 지표로서의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발표치가 시장 예상보다 높을 경우 미국 달러의 강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